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11분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자,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하락 추세는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 성립이 돼요. 이렇게 돼야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요게 아래를 보면 하락 추세인 거죠. 자, 여기까지 A 지점까지는 하락 추세인데 B 지점에 갔더니 상단선이 위를 봅니다. 그러면 이건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단선을 보면 이게 하단선이죠. 각도가 꽝입니다. 이렇게 하단선을 만들면 못 막아요.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정도의 각도로는 하단선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봉, 현재 6월 달에 만들어진 봉의 특징은 뭐냐? 위로 올라가는데 장애 요소가 없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장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을 해도 상관없고 하락을 해도 상관없는 형태의 봉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의도예요. 기본적인 의도.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건 오르는 것도 막을 생각이 없고 내리는 것도 막을 생각이 없는 유형의 차트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이건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고2는 내려가고 저 2는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관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관. 그러니까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못 넘으면 내려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저 2는 전저점을 지키면 올라가고 붕괴하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하락 추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락 추세가 아닌데 이거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상단선을 끄집어 내려서 밑으로 내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C에 있는 위치를 D에 있는 위치로 바꾸는 거죠. 확 잡아 당기면 돼요. 잡아 당겨서 밑으로 가게 만들면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죠. 이런 걸 후행이라고 해요. 후행. 왜? 기본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후행적으로 봉이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락 추세로 연장을 하려면 봉을 밑으로 확 내려서 상단선을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근데 웬만큼 내려서는 저게 안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하락 추세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난달 저가를 깬다는 얘기죠. 자, 이제 현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를 보시면 봉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봐야죠. 자, 현재를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의미예요. 내려가면 상단선이 위를 봤던 게 아래로 다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4.55포인트 내렸어요. 4.55포인트. 야간 선물이 4.55포인트가 내렸는데 도대체 4.55포인트는 뭐냐? 그걸 보셔야죠. 4.55포인트의 의미. 341.89. 341.89에서 4.55를 빼면 얼마냐? 337.34입니다. 337.34예요. 그런데 지난달 저가가 얼마다? 337.65. 지난달 저가가 깨졌죠. 즉 야간 선물의 종가를 반영하면 지난달 저가가 깨져요. 이 얘기는 월봉상 매수 전략은 클리어 된 거예요. 이제 매수 못하고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 타겟은 어디다? 여기에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얼마냐면 P20 하단선이니까 327.61입니다. 327.61.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개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20 하단선, 여기가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인데 311.3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하락이 온다면 최대치는 310 정도로 보여요. 310. 그리고 감아 올리면 327까지는 감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면 이렇게 된 음봉이 되겠죠. 이걸 제가 실제로 봉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11이고요. 여기가 327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달 저가가 337.65잖아요. 65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갈 수 있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갈 수 있고, 예, 이격 볼린저 밴드도 수급이 매도기 때문에 이제 더 눌렀다가 감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제 예상되는 봉은 이런 형식의 봉이에요. 저는 지금 보이는 봉이 이런 형태의 봉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월봉, 나스닥 지수의 월봉을 잘 보시면 볼벤 20까지 갔어요. 지금 네, 볼벤 20까지 갔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락이나 상승을 따질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1,340이라는 수치가 뭐냐, 여기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 그 2020년도 10월 달의 시가예요. 2020년도 10월 달의 시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는 2020년 10월 달로 회귀한 거라고요. 네, 2020년 10월 달로 회귀했다고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20년 10월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시가가 얼마예요? 309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증시 중에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로 따졌을 때 310까지 온 거예요. 310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340이 있어요. 완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스닥이 더 많이 내렸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봉 337.34 337.34를 적용하겠습니다. 337.34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예, 이제 하단선이 펴집니다. 하단선이 펴지고 남은 건 이제 이격이 남았어요. 이격이 남았는데 338.99 여기가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 올라가야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격을 해소한다 그러면 338.99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 2.5%? 네, 2.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린다. 밑으로 내리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여기까지 보여요. 330선. 그러면 이제 종가가 330이면 고가가 어디냐? 고가가 그냥 붙어요. 그냥 붙는 거죠. 이건 뭐 조금만 내려도 붙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후행으로 간다. 그러니까 330까지 빠질 거다 그러면 그냥 내릴 거예요. 그냥 윗골이 별로 안 달고 그냥 내리꽂아도 상관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 딱 찍고 윗골이 대충 그리고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330선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안 빠지면 338.99니까 339까지는 일단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337.34 337.34
보시면 여기 339.36이에요. 339.36이니까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네. 우리 차트로 봤을 때는 낙폭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반등하면 전봉 종가까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내린 게 단순한 수준으로 내린 게 아니잖아요. 뭐 3.52%, 그다음에 다우도 2.몇 프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3.6% 정도 빠졌거든요. 거의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를 다 갚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갚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갚는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맥스일 것 같아요. 네, 339.45. 339.45니까 주봉으로 감아 올렸을 때 감아 올릴 수 있는 게 339고, 일봉으로 감아 올렸을 때 감아 올릴 수 있는 수치는 339.45 정도까지고요. 아래는 무한대다. 네, 아래는 무한대로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매수 전략은 불가능하지 않나. 일단 매수 전략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저가 투자 심의도가 월요일날 금요일 저가를 깨면 수요일까지는 못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일까지는 하락의 우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일단 목요일날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정도. 수요일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하방 우세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관망한다. 매수자는 관망하고, 매도자도 사실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갭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그냥 시가 찍고 내려버리면 이게 후행으로 붙이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30에 끝낸다. 월요일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가 330, 종가 330 잡고 눌러버리면 요만큼만 오르면 돼요. 요만큼. 337.75? 76. 요까지만 올리면 이격이 다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76. 네, 이렇게만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10%를 뺄 거야. 월요일에 341에서 330까지 한 11포인트를 뺀다고 가정해 보면 반등 없이 그대로 내려꽂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매수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미 주봉은 아래를 잔뜩 열어놓은 상태라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에서는 아마 반등이 온다면 339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요. 아래로는 얼마나 빠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이요. 선물 올봉은 뭐 차트가 없어서 이건 이제 그 봉이 너무 적어서 투자 심리도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300 몇이죠? 약간 선물이 336.5 336.5예요 선물은. 자, 이걸 예측으로 바꾸고 336.5. 지금 베이시스가 선물이랑 현물이랑 큰가요? (4.5를) 빼는데 왜 337.34가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도 아래가 열려 있죠. 그러면 여기는 빠질 수 있는 수치가 330선까지고, 반등이 온다면 338.29, 338.29니까 한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매수 전략은 저가를 깼기 때문에 없죠. 없습니다. 일봉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고 아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매수 매도 둘 다 쉽지 않다. 매수 매도 둘 다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6월 2주에 바닥 찍고 6월 3주부터 상승으로 가는 흐름을 예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초기에 가지고 있던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6월 2주차에 바닥을 찍으면 고버스를 팔고 7월 6월 말부터 이제 7월 말까지는 상승하고 나서 8월 정도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예상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미리 올라버렸죠. 미리 오르면서 지금 어쨌든 6월 2주에 바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6월 2주가 바닥이 아니라 이제 6월 3주가 바닥이 되는 꼴이 된 거죠. 중요한 거는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세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봉의 매트릭스 구조상 한 4일 정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하락 우세의 시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성급하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단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이제 매도자예요. 매도자면 신규로 매도를 들어가기에는 이미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 매도자는 홀딩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금요일날 최저치 깼죠. 삼성전자가 기존에 64,500원이었나요? 그 최저치를 붕괴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최저치를 붕괴하고 나니까 야간 선물도 최저치를 다시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 우위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도자는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고, 기존의 매도자는 한번 홀딩 해보면서 얼마나 지수가 내려가는지는 한번 관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